연애도 배움의 시대. 공식 자격증은 없지만 넓은 오지랖과 주워들은 경험들로 여러분의 연애 관련 트러블을 해결해 드립니다. 족집게 연애 문제 해결 불법 과외.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불법가이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두 쌤들 또 모셨는데 우리 박쌤, 강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쌤입니다. 우선 우리 박쌤, 저번 주에는 막 얼굴이 그냥 누렇게 떠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 네. 어떻게 이번 주는 좀 평안하셨나요? 이번 주는 평화하다 못해 너무 좋았습니다. 왜?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기분 좋은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일이 좀 익숙해지셨어요? 일도 익숙해지고 해피바이러스가 막 나오네요. 오케이, 뭐 해피바이러스가 왜 나타났는지는 제가 이따가 좀 물어보도록 하고 네. 오늘 근데 저희가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강쌤을 또 모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습니다. 강쌤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뭐 오시는 길에 뭐 다른 문제는 없으셨고요? 네, 문제 없었어요. 그냥 잘 왔습니다. 안강채. 여기 박쌤이 한 분 계시는데 쓸데없는 말을 짓거린다고 어디 멀리서 아주 소문을 듣고 강쌤이 오신 건요, 뭐 방송을 잘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박쌤 잡으러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잡는다기보다 그냥 서로 좋은 얘기 한번 해보자. 기대해 볼게요. 뭐 들어봐도 아시겠지만 여성분이십니다, 여러분.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오늘 남자 입장의 박쌤과 여자 입장의 강쌤과 함께 우리 또 불법과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불법과외는요, 소통을 중요시합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불법과외라고 검색을 하시면 뭐 여러 개가 좀 나오지만 상단에 불법과외가 있습니다. 그래도 헷갈리시면 연애 관련 태그를 타고 돌아오시면 되고요. 일단은요, 저희가 정말 많은 사연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문법 틀려도 되니까 많은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저희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팟캐스트 외에도요, 팟빵을 통해서도 방송을 지금 내보내고 있으니까요. 팟빵에 뭐 구독하기, 별점, 뭐 게시판도 있죠. 댓글 다 달아주십시오. 그게 저희에겐 굉장한 양식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또 1교시 시작해 봐야겠죠? 잠시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1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1교시의 주제는요, 내 애인을 향한 관심과 집착 사이입니다. 뭐 사실 연애를 하다 보면 관심 뭐 당연하죠. 하지만 그게 자칫 집착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간극을 잘 지켜나가는 게 참 연애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일단 우리 박쌤과 강쌤, 관심과 집착 일단 정의를 좀 내려보고 싶어요. 우리 박쌤부터 관심은 뭐고 집착은 뭐다, 간단하게 한번 좀 정의를 내려주시죠. 제가 이거 국어사전에 찾아봤는데 관심이란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이는 것.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안사전으로 찾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관심이라고 찾아보니까 interest, attention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 interest, 흥미를 느낀다. attention, 주의를 기울인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집착은요? 집착은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것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obsession. 그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매달리는 것. 이게 약간 좀 귀에 들어오네요. 강쌤은요? 그냥 너무 어렵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혹시 그 말 다 아시죠? 연애를 글로 배운다. 지금 박쌤이 약간 그런 느낌이 초반부터 나는데. 연애를 관심과, 찾아봤으니까. 아니, 관심과 집착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자마자 갑자기 사전적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사전을 늘 갖고 다니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정보 되지. 전달을 위해. 저는 관심과 집착의 정의를 얘기를 하라고 할 때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데요? 너무 뻔하기 때문에? 아니, 뻔한 게 아니라 너무 애매해요. 애매하다. 그 관심과 집착, 특히 연애에 있어서 관심과 집착은 참 애매합니다. 그 애매한 점을 우리가 뒤에 이어서 계속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죠. 우리 각자 나에게 상대방이 가져줬으면 하는 관심의 정도는 그럼 어느 정도일지 한번 좀 짚어가 볼까요? 뭐 관심, 집착에 대한 정의를 얘기했잖아요. 그걸 조금만 더 가보자면은 관심은 긍정적인 거고 집착은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관심은 상대방한테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고 집착은 상대방한테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관심, 나한테 어느 정도의 관심이야, 난 무조건 상관없어요. 그 크기나 뭐 그거 비례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자칫 관심이 과해지면 집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해지지 않을 정도의 그 선이 어딘가. 이것만은 건들지 마라. 이거를 건드는 순간 이건 관심이 아니라 집착이다. 이거를 건드린다기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순간부터 그거는 집착인 거죠.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 뭐 좋아요. 우리 강쌤은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순간 집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거는 동감이 가는 게 어떤 성격의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이게 우리가 관심과 집착으로 나눠질 것 같아요. 만약에 박쌤을 만나고 있는 여자야. 근데 기분 그 나쁜데? 박쌤이 만약에 내가 연락이 안 됐다고 한 100통화를 남기고 우리 네. 집에 찾아왔어. 그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네. 근데 그게 좋을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우리 MC, 네, 자꾸뱅 씨를 만나는 사람이야. 근데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만약에. 네. 100통을 남기고 찾아왔어. 근데 몸 소리칠 정도로 싫을 수도 있잖아요. 소름 끼칠 그러니까 수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어떤 성격의 사람과 만나서 내가 그 사람과 어떤 케미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이게 관심과 집착의 뭔가 느낌이 달라질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 얘가 100통의 문자와 전화에 한 50통을 하고 집까지 찾아온 남자예요. 근데 끝에 가서 이게 관심이냐 집착이냐로 달라질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똑같이 100통의 문자와 50통의 전화 이후에 집 앞에서 야! 보자마자 어디 야! 이 연락이 이렇게 안 됐어! 이러면 집착이 될 수도 있고 아 뭐야 걱정했잖아. 뭐 별일 없던 거네. 다행이다. 뭐 이렇게 하면 관심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결국엔 상대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져줬으면 하는 관심 정도를 여쭤봤어요. 어느 정도까지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관심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그 한계 안에서는 다 좋다는 거죠, 제 말은. 강쌤도? 그건 자기가 받아들이기 나름이겠네요, 그러면. 그쵸? 그래요. 네. 그러면 알겠어요. 이거 너무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집착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확실하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나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방한테 악영향을 끼치는 그러니까 그 거니까. 악영향이 어떤 악영향을 끼쳤길래? 그게 물리적인 악영향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라도 짜증나게 한다거나 막 부담감을 준다면은 그거는 나쁜 거죠. 강쌤은 집착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집착이 당연히 박쌤이 말한 것처럼 악영향을 끼치면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집착을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강쌤이 좋아하는 집착은 집착이 아니다. 큰 관심이다라고 박쌤이 얘기를 하겠죠.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어쨌건 그건 기준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니까 제 기준의 집착은 저는 그냥 좋아해요. 일단은 이게 참 관심과 집착 이거를 참 구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관심이 의심이 되고 그리고 집착이 되는 경우까지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처음에는 관심이었어. 너무 좋았어. 근데 이게 나중에는 얘가 이게 관심이 아닌 것 같은데? 관심을 좀 도를 넘었는데? 하다가 나중에 집착까지 가는 그런 어떤 사례 같은 게 좀 궁금해요. 그런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제 친구 중에 남자였어요. 남자가 있는데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었어.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나 오늘 친구들이랑 모임 있으니까 이따가 연락할게 하고 갔대요. 카톡을 날린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 재밌게 놀다 와. 여기까지는 딱 관심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친구들이랑 막 놀다 보니까 연락을 못했어 여자한테. 여자는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카톡이든 뭐 전화든. 그럼 여기서부터는 여자가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관심에서 걱정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거죠. 네. 분명히 이쯤 되면 친구들 만나고 연락이 왔어야 되는데 왜 안 오지? 하다 보니까 이 걱정이 의심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친구들을 만났나? 딴 데 간 거 아니야? 이러면 이제 막 전화를 막 하는 거야. 네, 지금 이제 의심까지 왔습니다. 막 이제 막 전화를 하는 거야. 근데 전화 안 받아. 카톡 막 보내. 숫자 1이 안 사라져. 그럼 그때부터 막 집착을 하는 거죠. 전화 한 통화, 두 통화, 10통화, 20통화. 이렇게 계속해서 하다 보면 집착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좀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박쌤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이 집착이라는 게 결국 상대방에 의해서 관심이 집착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죠. 좋아요. 강쌤은 이런 어떤 사례 같은 게, 뭐, 박쌤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또 재밌는 사례가 갑자기 생각나는 사례가 있는데, 네. 예전에 제 친구가 있었던 일인데, 바 같은 데서 친구들이랑 이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연락이 안 된 건 아니에요. 다 카톡 주고받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뭐 어디야 사진 보내줘 뭐 재밌게 놀고 있어 뭐 이런 주고받고 내 친구는 다 잘 해주고 네. 근데 이제 나 잘 놀고 있어 이러면서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을 이제 전송을 해줬는데 30분인가 1시간 뒤에 그 남자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인지 어디에 무슨 바인지 말도 안 해줬는데 어떻게 이런 거겠네.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 바에서 만들어진 성냥가게에서 있는 그런 상호명을 보고 아니 근데 더 무서웠던 거는 차라리 성냥가게 그 이름이 찍혀있으면 모르겠는데 내 친구가 찍은 사진 뒤에 뭐 예를 들면 뭐 집착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지읒 지 뭐 이런 식으로만 딱 보였는데 일부만 보였어. 그거를
뭐 그거를 계속 이제 걔가 있을 만한 지역에서 다 검색을 해보고 찾아본 거네. 일일이.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바라는 얘기만 듣고 그 지역 왠지 어느 지역에 있을 것 같다. 그럼 그 지역에 있는 바를 검색해보자 하면서 그 로고를 찾은 거예요. 비슷한 거를. 결국에 탐정이야. 찾아내서 네. 말도 없이 온 거야. 근데 딱 와서 하는 말이 네가 혹시나 남자들이랑 놀고 있을까봐. 이게 소름 끼치네. 이거는 약간 이런 소름이 끼칠 때 약간 집착이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강쌤, 이건 뭐 계속 친구분 얘기지만 그 연애는 유지가 됐나요? 아니요. 결혼 아니면 다 연애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연애가 오래 했어요? 그 집착 이후에 그런 소름 끼치는 집착 사건 이후에. 아니요. 그렇죠. 이게 근데 악영을 끼친 것 같아요. 그봐 맞다니까. 그러네. 그럼 강쌤은 집착이 좋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까빠의 이름을 찾아서 찾아온 남자친구 있었을까? 강쌤은? 나였으면은 한두 번은 막 약간 소름을 살짝 끼치지만 그냥 좀 특이한 애다. 난 특이한 사람 좋아하니까.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3번, 4번 계속 그런 식이면 그때 얘는 좀 무섭다. 그쵸. 약간 이런 느낌 들 것 같아요. 난 내 여자친구가 그런다면 소름인 거야. 이게 참 스마트폰이 화질이 좋아지고 해상도가 올라가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일말의 그 어떤 단서들을 결리는 경우가 요즘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생기는 일들인데 좀 정확했어요. 사실 분명히 처음에는 관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청취자분들하고 꼭 얘기 나누고 싶었던 게 처음부터 집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는 무조건 관심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이제 과도해지니까 집착이 되는 그런 사례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집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의심이 될 때 이게 바로 집착이 넘어갈까요? 난 분명히 관심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내 애인의 어떤 이상한 낌새, 뭐가 어떤 낌새를 딱 느끼면 이게 이제 의심으로 넘어가고 나중에 집착으로 넘어갈까요? 그냥 진실이 아니다, 거짓말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기분이 조금 나빠지면서 집착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2시간, 3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와. 내가 쿨하게 오케이, 놀아 해줘도 연락이 왔던 사람인데 네. 갑자기 연락이 안 와. 그러면 일단 저는 기다려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일단 기다리다가 그냥 놀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무조건 뭐 맨날 나한테 연락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기다리는데 계속 연락이 안 와. 막 2시간, 3시간. 3시간 지나도 원래 안 그랬던 사람인데. 네. 그러면 이제 묘한 감정선이 흐르면서 이 새끼가 이거 내가 그냥 믿어주니까 아주 이제 좀 고삐가 풀렸네. 이런 이게 근데 느낌이 의심인 거예요? 걱정인 거예요? 이거는 3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1번 걱정, 2번 의심, 3번 네가? 네가 나한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의심이 시작될까? 이런 얘기였잖아요. 강쌤은 그건 것 같아요. 평소에 잘하다가 갑자기 원래 연락을 잘 못하는 놈이었으면 덜 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평소에 잘하던 놈이 갑자기 뭔가 조금 연락이 좀 뜸해지고 이러면 의심으로 갑자기 싹 순간 맞아요, 변화가 맞아요. 된다. 박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애인이 의심가는 뭔가 행동 뭐가 있을까요? 저도 비슷해요. 강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걱정부터 시작하죠. 연락이 안 되니까. 근데 내가 연락을 했을 때 안 받아. 그때부터는 이제 뭐 조금씩. 거기서 좀 덧붙이자면 전화를 했는데 안 받고 문자로 왜?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는 안 받고 그러면 더 막 머리 도는 거지. 너 어디야? 전화는 안 받았는데 문자는 한다. 이러면 더 막 오만 가지 상상하는 거지. 그러게. 그리고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어. 근데 잠시 후에 바로 전화가 와. 그래놓고 나 뭐 계산하느라고 전화 못 받네? 아니면 나 지금 방금 뭐 계산하고 나가고 있느라고 못 받네? 약간 이럴 때? 그리고 그거 있어요. 약간 울리는 곳에서 전화를 받으면 너 어딘데 왜 갑자기 굳이 울리는 데까지 와? 화장실에서 전화를 받아? 맞아. 근데 이런 그게 의심이 되는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경우는 뭐 사실 수도 없이 많은데 일단 좀 대표적인 사례를 두 분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의심을 하는 내가 나쁜 거예요? 아니면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내 애인이 나쁜 걸까요? 뭐 너무 당연한가? 둘 다 나쁜 거지. 둘 다 나쁜 거예요. 강쌤은? 저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사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누가 태어날 때부터 의심하고 집착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약간 맞아. 이상한 사람 빼고. 근데 저는 둘 다 나쁘다고 봐요. 의심을 하게 만든 사람, 의심을 하는 사람, 둘 다 신뢰감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상대방한테 신뢰감을 주지 못했고 반대로 신뢰감을 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둘 다 서로의 잘못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의심을 하는 순간 그 커플은 그냥 파장이다. 파장이다. 그러니까 비중으로 따지지 말자고요. 그냥 좋다 나쁘다를 봤을 때 둘 다 나쁜 겁니다. 우리 박쌤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그러면요 내 애인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싶은 마음은 참 10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참 이 금단의 구역이 있습니다. 내 애인의 과거
과거를 쿨하게 그냥 어느 정도는 알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과거 때문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저희가 처음에 관심과 집착의 정의를 내렸잖아요. 네. 현재의 내 애인의 모습에 관심을 주는 거는 약간 애매한 경계선까지도 큰 관심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내 애인의 과거에 주는 관심은 약간 좀 집착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알고 싶지 않지만 진짜 알고 싶어요. 이게 이제 말이 모순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우리 박쌤은 혹시 그런 경험이나 주변에 뭐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 친구가 한 번은 여자친구랑 이렇게 둘이 놀다가 핸드폰에 모르는 남자 사진을 딱 본 거예요. 우연치 않게 카톡을 이렇게 보다가.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이렇게 돌렸겠죠. 네. 근데 다정하게 찍혀있길래 누구야 했는데 갑자기 어버버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그때부터 이제 남자친구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줘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니야. 별거 아니야. 피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이제 도는 거야. 이게 뭐지? 근데 거기까지는 전 남자친구를 생각을 안 하겠지. 근데 나중에 이제 계속 물으니까 자기 전 남자친구래. 그때부터 이제 꼭지가 돌아간 거야, 이 친구는. 걔 왜 아직 카톡에 저장되어 있냐? 전화번호 아직 있냐? 걔 지금 뭐 하냐?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상대방의 과거를 궁금해하고 여자들은 상대방의 미래를 궁금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심리학적으로? 누가 그랬겠죠? 심리학적으로. 어떤 심리학자가? 저 외국인인데 제가 어떻게 알아? 뭐 그걸. 영국에 계신 심리학자가 그랬다고 합니다. 무슨 대학교 교수겠죠. 응. 남자분들 제발 여자의 과거를 알았다 그래서 그걸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 궁금해해서 뭐해? 그거 알았다 쳐. 그래. 다 얘기해서 알았어. 그럼 개운할 것 같아? 그럼 우리 박쌤은 뭐 아직 모르겠지만 네. 본인 상대방의 네. 과거를 알게 되더라도 쿨하게 넘어가실 수 있어요. 아니 못 그래. 못 그래. 그렇죠. 근데 대신 속은 막 화나고 열불 나지만 알려고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는 막 신경 쓰지 말아야지. 그렇게 의식적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제가 한번 옛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과거에 연애를 할 때 참 네가 작년 이맘때 태어났으면 좋겠다. 태어났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과거가 없을 순 없다는 거예요. 제 그렇죠. 말은. 당연하지. 그냥 내 바램으론 네가 작년에 태어나서 과거가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상태였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한번 그냥 좀 넋두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저는 예전 남자친구한테 단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보다가 나를 처음 만난 거였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거죠. 우리 나이쯤 되면은 과거가 그쵸. 없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게 또 아이러니한 건 과거가 없어가지고 연애에 서투른 사람은 또 싫잖아요. 그렇죠. 예, 부담도 돼요, 사실. 그렇죠. 내가 첫 남자고 내가 첫 여자라 그러면 좀 약간 부담도 함께 괜히 찾아오는 그냥. 반가우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내 애인의 과거를 알게 되는 좀 사례들을 좀 알고 싶어요. 아까 박사님이 말한 것처럼 무슨 핸드폰 네. 때문에 핸드폰 뭐 카카오톡 그걸 통해서 아는 경우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제 얘기를 좀 해도 되나요? 그럼요. 하십시오. 네, 남자친구가 새로 생겼는데 예전에 새로 생겼는데 이제 페이스북 SNS. 네. 페이스북 이제 친구가 정보십니다, 됐어요. 거기. 근데 이제 그 전에 당연히 서로 다 정리를 했겠죠. 페이스북의 약간 시스템상 그 처음에 뜨는 거를 다 숨김을 해도 사진첩으로 들어가면 보일 수 있는 뭔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건지. 배우셨나요?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저는 이제 사진을 보다가 그 예전의 여자친구랑 거의 껴안고 있는 사진을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데 어깨 동무하면서 여자애가 그러니까 매달려 있는 사진. 좀 외람되지만 뭘 거치고 있었나요? 아니면? 아니, 밖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사이좋게 찍은 사진이라고 할게요. 네, 그런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여자친구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때 저의 그 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없었을 시기였기 때문에. 근데 너무 사이가 좋은 거여서, 뭐 여동생인가? 아니, 뭐 친구인가? 뭐 친구라도 어깨동무, 그러니까 완전 껴안은 사진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어깨동무하고 귀엽게 매달려 있는 사진이었으니까. 필도 그렇게 애매한 사진이 그래서 처음에 의심도 안 했어요. 뭐 그런 거겠지. 그리고 넘겼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해. 그래갖고 꽤 몇 개월간 여자친구가 없었는데 그 사진의 날짜는 분명 그 없었을 시기의 사진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들어가나? 아유, 그 상황 돼봐요. 다 봐요. 이거 확대 신공 있죠? 네. 아까 우리 빠 얘기한 것처럼 다 봅니다. 뭔가 진짜? 알 수 있는 단서를 찾으려고. 저는 그랬어요. 안 그러셨어요? 쿨하시네. 여자친구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느낀 다음에 네. 저는 이제 막 해보고 어디 보고 들어가고 타고 들어가고 이런 거를 하는 게 너무 싫어요. 왜냐면은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너무 알고 싶지 않지만 알고 싶은 게 과거잖아요. 네, 그쵸, 그렇기 그쵸. 때문에 저는 일단은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제 선에서는 커트를 하고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네가 한번 여자친구인지 친구인지 네가 한번 봐라. 여기서 이제 예.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는 게 일당을 주셨나요? 이게 더 나쁜 거네. 일당을 책임을 그랬더니 피하는 거 아니야. 결국엔 여자친구라는 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직접 얘기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계속 이제 모른 척을 하길래 딱 이름 됐지. 김수진이 누구야? 그냥 바로.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소개팅에서 만난 사람인데 저랑 소개팅을 하고 한두 번 만날 때까지도 여자친구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아. 그 저를 만나고 갈아타기를 한 거지. 나쁜 새끼네. 그러니까 나쁜 새끼긴 한데 전 남자친구한테 나쁜 새끼라고 하지 마세요. 뭐 이건 미안하긴 한데 솔직히 진짜 나쁜 내 새끼잖아요. 과거한테 나쁜 새끼라고 하지 마. 그래요. 난 이해를 못해 이거를. 왜 그래? 존중해 줍시다. 네? 싸우지 마시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분위기는 좋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결국에 SNS의 폐해인데 그래서 요즘에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잊혀질 권리가 필요하다. 이게 안 없어지는 거야, 사진이. 자기는 지우고 뭐 숨기고 이래도 계속 그게 남아 있으니까 전 남자친구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현재 남자친구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잊혀질 권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잊혀질 권리 필요하죠. 참 맞아. 우리에게 신이기도 하지만 악마가 되는 하나 검색 포털 사이트가 있죠. 구글. 아. 구글링 잘하시는 사람 하나 걸리면 진짜 진짜. 모든 과거 다 나 걸립니다. 그런 거 너무 싫어요. 그 이후에 그 남자친구가 그 과거를 내가 알고 있다 했을 때 그 남자친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엄청 다행이네. 미안해했죠. 엄청, 거기서 떳떳했으면 진짜. 아 이거는 땅이 누구라도 때려야지. 떳떳할 수가 없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사실 뭐 집착이라는 게 내 상대방에게 하는 집착도 있지만 연애를 하는 와중에 어떤 뭐 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 복장, 상대방의 복장을 막 집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약간 좀 말 같지도 않은 집착, 뭐가 또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제 친구 중에서는 여자의 발 사이즈에 집착하는 애가 있었는데 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좀 별로인 것 같은 게 그 제 친구가 예전에 과거에 굉장히 좋아했던 여자애가 그러니까 만났던 애인데 발이 작았던 거예요. 230, 뭐 225 이 정도가 됐대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여자를 만나던 간에 발 작은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발 작은 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예를 들어 소개팅을 한다든지 할 때 물어보는 게 벌써 발 사이즈겠네. 발 사이즈. 발이 어떻게 되시나요? 뭐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만나자마자 발 사이즈 물어보면 어때요? 그 뭐 사연을 알면은 기분 별로겠지만 뭐 그냥 뭐 혈액형 물어보듯이 그냥 물어보다 하겠죠. 발 사이즈에 집착하는 남자가 있었고 또 다른 이제 연인 관계에 집착이 있었던 다른 친구는 자기의 남자친구가 무조건 자기 전에 절대적으로 잔다고 말을 해야 되는 집착을 가진 애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거? 근데 이건 좀 이해가 가는 게 그러니까 하루의 마무리를 나로 끝내라. 그러니까 얘가 자는지 뭐 안 자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얘 자나? 그래서 연락이 안 하나? 얘 뭐 TV 보나? 밖에서 노나? 이런 거 모르니까 나 이제 잘게 잘 자 이런 마무리를 원하는 거죠. 심지어 상대방이 그렇게 나 잘게라는 걸 들어야 그 사람도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병적인 그런- 거죠. 이런 것도 일종의 강박증 같은. 제가 아는 아까 그 복장에 대해서 복장이라기보다는 발 사이즈에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복장에 대한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집착 같은 게. 서로가 서로였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좀 변태적인 건데 스타킹에 되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청바지 입고 나면 좀 별로고 표정도 안 좋고. 근데 뭐 치마에 뭐 깜장 스타킹이나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레깅스를 신고 나오면은 되게 흡족해하고. 근데 반대로 여자는 남자 셔츠 입은 모습에 되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뭐 티셔츠 입고 나올 수도 있고 맨날 셔츠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아이템들은 아니다 보니까. 네. 근데 문제는 여자가 이제 남자가 여자의 스타킹에 집착한다고 했는데. 여름에 힘든 거지. 그러니까 여름에 스타킹 안 신죠 여자들. 잘이 아니라 안 신죠. 더울 여름에는. 더울 텐데. 신을 필요가 없죠. 근데 이런 패티시 경향이 있더라고요. 연애를 하면서 내 남자가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고 내 여자가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죠. 그 정도까지 좋은 건데 그거를 매일 원하니까. 그건 좀 만날 이상하다. 때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그러면 만약에 지가 원치 않는 뭐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것처럼 청바지 입고 나오면 표정이 좀 안 좋아. 잘라버리는 거 아니야? 갔다 와. 아니,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진짜. 아 진짜 어. 갔다 와. 갈아입고 오라고 한 얘기도 있었어요. 오. 진짜 저는 이상한 자, 거야. 오늘 둘 다 이상하다고. 미친놈도 많이 나오고. 전 뭐 주제가 주제인지라. 그러게요. 오케이, 좋아요. 참 집착이라는 게 뭐 종류도 많고요. 정말 마음의 집착도 있고 이런 아까 말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한 집착. 참 종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집착하는 것 중에 어떤 뭐 과거의 집착이나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복장에 대한 집착 뭐 있겠지만 또 하나 우리가 많이 집착하는 것들 중에 이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성 친구. 상대방의 이성 친구 이게 참 이해를 할 수 있다가도 참 이해가 하기가 어려운 그런 짜증나. 부분인데 짜증나. 뭐 얘기를 좀 나눠보죠. 우리 박쌤은 상대방의 이성 친구 남자는 절대 이해 못해요. 이해 아예 못한다. 네, 절대 이해 못해요. 이거. 이성 친구 뭐 밥을 먹으러 가. 얘기를 해. 그럼 누구냐? 막 궁금하죠. 내가 아닌 딴 남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자기 여자친구를 못 믿는 게 아니에요. 걔랑 같이 밥 먹는 그 남자를 못 믿는 그냥 거지. 싫은 거지. 자, 우리 박쌤이 짜증나.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거예요. 내 여자친구는 믿는데 니랑 같이 있는 그놈을 못 믿겠다고. 아니. 내가 남자니까. 여자친구는 믿으면 안 돼. 맞아. 난 이게 너무 싫어. 그래서 이성 친구 저를 만나기 전에 만들어지. 형성된 인간관계니까 너무나 당연히 이해는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만나게 내버려두고 싶지 않다. 여기서 약간 번외인데 진리예요. 진리야. 뭔데? 내 여자친구는 믿지만 그 남자 그놈을 못 믿어.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박수도 손뼉도 마주쳐야 난다.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거를 여자들은 굉장히 남들이 모르게 잘 흘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성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그 이성 친구가 아무 일이 없는 여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성 친구가 많은데 자기는 정말 잘한대요. 나는 뭐 괜찮대. 나는 뭐 걔한테 아무것도 안 한대. 근데 꼭 남자들이 이상하게 꼬이는 여자애들이 있어. 걔네들은 지가 예쁘고 매력이 있고 어쩔 수 없는 이런 발산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발산을 자기도 모르게 일부러 시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알면서 아닌 척 하는 애들도 많아요. 세상 남자들이 다 자기를 좋아해 주길 바라는 그런 성향들도 있죠, 분명. 그러니까 이런 거야. 친구면은 친구답게 정말 친구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진짜 뭐 스킨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맘먹고 누가 봐도 꼬신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되게 친구처럼 행동하는 척하지만 여자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나는 이걸 반대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박쌤이 여자친구도 믿지 말라고요. 내 여자마저 못 믿는 거 어떡해. 이건 아무튼 번외였습니다. 네. 그러면 뭐 그래요.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여자친구의 과거는 뭐 이미 나를 만나기 전에 형성된 인간관계라 어쩔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정말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해. 그 이상은 넘기지 마. 이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남자잖아요. 저도. 저는 이렇습니다. 이성 친구 만나는 거 좋아요. 하지만 단둘이만 만나지 마. 단둘이만 만나지 말고. 근데 정말 또 진짜 안 돼. 어쩔 수 없이 단둘이 만나야 되는 경우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술은 마시지 마. 제가 좀 박쌤 말을 좀 빌려볼까요? 니네 둘은 믿는데 술을 못 믿는다. 난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니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자들 남자가 이성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해요. 괜찮아요? 웬만큼의 여자들은 별로 다 안 좋아하죠. 이거는 너무 개인적인 건데 제 생각인데 저는 솔직히 웬만큼 다 이해를 해요. 둘이 만나는 것도 이해하고 둘이 영화 보는 것도 이해해요. 영화까지? 둘이 밥 먹는 것도 괜찮고 막 깔라대갖고 막 미치지 않은 이상 술 한 잔, 뭐 맥주 한 잔 하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해요. 왜요? 왜냐면은 저도 친구가 많고 그 친구랑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친구를 만나고 싶기 때문에 제 남자친구한테도 다 허락을 해줘요. 그러다 큰 코 다친 적 없으셨어요? 그러다 큰 코 다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의 그 이성 친구랑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났던 적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방관을 하다가 이성 친구가 아닌 생뚱맞는 여자랑 뭐 이상하게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제가 깨닫긴 했죠. 너무 풀어주고 너무 핸드폰에 관심 없고 너무 믿어도 안 되겠다라는 걸 느꼈는데 이제 뭐 그런 거는 뭐 다른 일이고 아무튼 이성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대부분의 여자는 싫어하죠. 이해를 아예 못한다? 이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감정이 싫은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내 여자친구가 자기 친구를 만난대. 남자친구, 남자 사람 친구를 만나는데 이 애 만나면 사진을 보여줬어. 엉망진창인 거야. 누가 봐도 뭐 홍금보 공감돼. 엉망이야 그냥. 그러면 그래 좋은 친구인가 보다. 근데 이게 좀 인물이 괜찮아. 그러면 그땐 좀 불안을 하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여자 사람 친구를 만난다고 했는데 사진을 보여줬더니 딱 봐도 나보다는 한참 아래야. 그러면 그래 알았어. 좀 이해도가 좀 높아지진 않나. 그거는 어렸을 때 얘기고 어렸을 때. 약간의 연륜이 쌓이면은 김태희랑 사귀어도 전원주랑 바람난다는 게 남자라고. 생긴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새로운 이론이. 그리고 만약에 진짜? 그리고 만약에 나보다 못났어. 근데 나중에 걔랑 뭔가 이상하게 생겨. 이건 나의 자존심이. 그쵸, 더 차라리 김태희한테 뺏기는 게 낫지. 차라리 김태희랑 바람나는 게 낫지. 진짜 나랑 비교도 안 되는 여자애가 좋아졌대. 그럼 난 뭐야. 결국에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잔가 봐요. 이성 친구에 대한 집착.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집착은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여자한테 좀 부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것만은 나에게 집착하지 마. 그런 게 뭐가 있을까? 반대로 우리 강쌤한테는 여자가 남자한테 야 이건 여자들만의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집착하지 마.
뭐 이런 것들 좀 궁금한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분명히 얘기가 나왔을 텐데 남자의 개인적인 시간을 침범해주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남자들이 굉장히 개인적인 시간에 네. 굉장히 되게 뭐 좀 집착하. 그러니까 스스로의 개인적인 시간에 네. 여자친구와의 선을 두려고 하는 남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남자들은 그 진짜 중요시하거든요. 뭐 개인적인 시간에 뭐 딴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게 뭐 취미 생활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피규어를 할 수도 있고 등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바이크를 탄다거나 뭐 그런 건데 그때 되면 무조건 연락이 와요. 뭐 또 지금 뭐 하고 있어? 희한하게 정말 그럴 때 연락이 좀 잘 옵니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나는 좀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좀 그럼 즐기고 미리 싶은데. 공지를 했어요? 했죠. 공지 어디에? 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 내 개인적인 시간이니까 건들지 마라고 했다는 거예요. 에이, 근데 그런 말 하는 건 별로다. 그러니까 음.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고 나 오늘 피규어 좀 조립할게. 뭐 이렇게 웃기잖아요. 남자 근데 입장에서 좀 별로네요. 네. 별로긴 하지만 피규어 무시해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네. 약간의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더 나은데 말도 안 했는데 나한테 나는 3시부터 6시까지 나의 피규어 뭐 만든 시간이다. 건들지 마. 건들지 말아라. 뭐야, 약간 좀 기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반대로 생각해봐봐요. 내가 만약에 남자친구한테, 그러니까 박쌤이 여자친구가 오빠 나 지금 친구들이랑 놀러 왔어. 나 커피 마실 거야. 뭐 이러고 있는데 좀 늦어요. 그럼 얘가 좀 친구들이랑 노느라고 얘기하느라고 나한테 뭐 카톡을 잘 안 하나? 약간 빈정은 사갈 수 있지만 완전 기분 나쁘진 않아. 근데 딱 오빠 나 지금 친구 만나러 간다. 나 2시부터 4시까지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시간이니까 나 건들지 마. 물론 말투가 지금 약간 건들지 마라. 이건 나만의 시간이고 선생님, 넌 죄송해요. 남자들이 만약에 여자친구가 그렇게 하죠? 네. 야호! 막 진짜예요. 근데 진짜로 난 자유거든 그때부터.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몇 년 사귄 사람한테 네. 그럴 수 있겠지만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연하죠. 이거잖아요. 너 나의 개인 생활에는 넌 침해할 너는 권리가 없어. 넌 내 여자친구지만 넌 여길 넘어오면 안 돼. 이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차라리 오히려 그 말에 기분 나쁠 것 그러니까 같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자가 나의 소중한 개인적인 시간을 방해하지 말아줘.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자들은 오히려 그럼 너의 그 소중한 시간에도 나를 생각해줘.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여자는 그럴 생각해줘야 수밖에 없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방해하지 말아줘라는 그런 부정적인 표현을 쓰는 게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아무튼 우리 박쌤은 그러셨어요. 자기 남자들만의 개인적인 시간만큼은 좀 집착하지 말아달라. 음. 정리를 해보자면 그래요. 남자는 내 여자친구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나의 개인적인 시간도 너무너무 소중해. 하지만 여자는 이 두 개가 같이 해요. 그죠? 나의 개인적인 소중한 시간에 남자친구도 함께하길 원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좀 해줄 필요 있어요. 남자 입장에서는 참 내 정말 소중한 시간에 여자친구를 끼워줬을 때 말이 좀 이상하지만 끼워 넣어주면 그것만큼 또 좋아줄. 너무 좋아요. 되게 좋아요. 저 예전에 남자친구가 오락기? 플스방인가? 게임. 한번 너무 좋아했는데 날 데리고 갔어요. 네. 데리고 가서 직접 같이 해줬어. 거기에 나를 데리고 가서 같이 하는 게 오히려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 말 있어요. 롤 알아요 혹시? 롤이라는 게임 유명하죠. 있어요. 리그 악마의 오브 게임. 레전드를 하면서 카톡에 답장 보내주는 남자친구는 최고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말도 있어. 진짜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거라고. 정말 사랑하는 거라고. 근데 그거는 어.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여자친구는 절대 이해 못해요. 그렇지. 그렇지. 이게 근데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되게 좋았던 게 이건 남자들도 현명한 건데 내가 한번 위방을 같이 가보니까 이거를 공을 차면서 이거를 뭐 핸드폰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또 같이 취미를 가지면은 또 그것도 짜증나. 남자 입장에서는. 맞아. 근데 그거는 공감. 진짜 그거는 짜증나거든. 왜냐면 나 완전 개인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취미생활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사교 댄스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라틴 댄스 이런 거를. 그래서 축바람 났네. 엄청 알아보고 다녔는데, 같이 하겠다는 거야. 그걸 또 오겠대. 근데 사교 댄스는 솔직히 내 그건, 입장에서도 그건 사교 댄스? 조금 아니, 맞지? 다른 남자와 접촉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그거 잘 모르겠고, 네. 등산을 이제 하고 싶어서 활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등산하고 싶어 등산 동호회를 막 알아봤어요. 그래도 거기도 오겠대요. 아, 그럼 근데 예를 들어보자. 그런 건 싫어요, 진짜. 등산을 갔어, 혼자 하고 있는데 그때 연락을 막 해. 응. 뭐 상관없어요? 그게 왜 상관 있어요? 지금 어디쯤이야? 해발 얼마나 올라갔어? 너 몇 발자국 갔어 이런 거? 우리 남자와 여자의 갈등이 생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집착으로 변하는 경우가 게임이 끝나고 나서 답장을 했단 말이야. 나 아까 승급정이어가지고 너무 중요한 타이밍이어서 답장을 못했어. 했는데 여자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 그쵸. 야, 그 와중에도 해야. 그게 진짜 아니야? 근데 이런 건 남자가 현명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게임을 했어. 야, 내가 2대 0으로 누구 이겼다. 야, 내가 2대 0으로 완전 걔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와. 그러니까 보고식으로 막 해줘. 피규어를 만드는데 맞아. 1시간 뒤에 야, 내가 이만큼 만들었다. 사진 찍어서 보내줘. 그러면
좀 연락이 안 와도 맞아. 이게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지만 나에 대한 관심도 있구나. 근데 3-4시간 동안 아예 쌩까는 남자가 문제인 거죠. 그치. 아니 그럴 수 있어. 쌩까지는 않죠 당연히. 근데 연락은 그럼 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렇게 현명한 남자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거 현명하게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여자 입장에서. 현명하게 해주면 여자는 좋을 여자친구가 수밖에 먼저 없지. 얼마나 만들었어? 어. 혹은 이겼어 졌어? 이렇게 네. 물어봐주는 거. 그렇게 해주면 좋죠. 저희 입장에서도. 뭐든지 이 갈등이 생기기 전에 먼저 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맞아, 먼저가 먼저 중요해, 해줘야 먼저가. 돼요. 진짜. 오케이. 우리 박쌤은 남자들은 개인적인 시간을 좀 방해하지 말아달라, 집착하지 말아달라 하셨고, 우리 강쌤은 여자들은 뭐 남자들 특별히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요소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집착 얘기하니까 아주 막 우리 강쌤 덕분인가요? 막 열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열기가 아주 뜨거운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집착 사실 하는 사람도 피곤합니다. 그죠? 받는 사람도 피곤하겠지만 이 집착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 우리 얘기하는 와중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남녀 입장에서. 만약에 자기 여자친구가 집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상대방한테 너 지금 나한테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뭐냐? 내가 지금 피곤하다. 내가 지금 너가 나를 지치게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상대방한테 인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박쌤 지금 얘기로만 끝나면 엄청난 뭐 반발의 있죠.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덧붙이자면 네. 하고 좀 사과를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이렇게 집착을 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당연하죠. 근데 집착이라는 단어를 좀 바꿀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지금 박쌤 얘기를 조금 더 도움을 주자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사랑스러운 말투로 집착을 뭐 알려줘야 된다 이런 네. 거는 솔직히 별로고 그 방법을 좀 다르게 해서 예전에 TV에서 본 건데 김남일 축구 선수랑 네. 김보민 아나운서 맞나요? 맞아요, 이름이? 맞아요. 부부. 그 결혼하셨잖아요. 네. 그 김보민 아나운서가 TV에 나와서 했던 말인데 김남일 선수가 이제 해외로 경기를 갔는데 순간 여자의 촉으로 그 아나운서가 너무 이상한 기운을 느꼈대요. 분명히 지금 딴짓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김남일 선수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뭐 사진 찍어 보내봐. 이런 식으로 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로 김남일 선수한테 연락이 와서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이 내가 너를 의심하게 만들었구나. 내 잘못이 크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미안하다. 그런 센스는 앞으로 필요할 것 더 같아요. 잘할게. 근데 그거를 그 아나운서가 듣자마자 자기도 그러니까 집착을 하고 의심을 했던 거에 미안해지지. 너무 미안해지고 역시 우리 남편은 정말 짱이야.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정말 되게 이상한 짓을 안 하는 사람이구나. 오히려 더 몇 배를 더 그런 생각을 하고 되게 의심을 안 하게 됐대요. 믿음이 커지고. 그러게 맞아. 그러니까 현명하게 차라리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겠네요. 먼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너는 그러고 있는 것 같아라는 걸 돌려서 말하기보다 미안해. 내가 널 그렇게 느끼게 했구나. 내가 미안하지 않더라도 그치, 나는 그러면, 당당하더라도 여자 입장에서 미안하다고 하네? 이 말에 한 번 풀리고 그다음에 뭐 넌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말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그렇지. 되는데 이게 내가 문제야. 널 그렇게 만들었구나 이러면 그래 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나도 내 모습을 인정해야겠다.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좋아요.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뭐 강쌤에게 따로 여쭤볼 필요도 없네요. 벌써 바로 진짜 답을 짜증난다 내려주시- 지금 강쌤. 또 새로운 적수를 만나신 것 같습니다. 주제가요, 우리 집착에 대한 얘기였죠. 관심과 집착 사이, 뭐 이렇게 네.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약간 뭐 우왕좌왕 얘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정답도 나온 것 같고, 참고할 만한 사례들도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많이 배워가요 나. 어휴, 박쌤, 이렇게 네, 배워간다는 배우지만 말. 말고 쓰세요 지금 글씨로 펜으로. 진짜 써야겠어. 아무튼 1교시는요,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우리 2교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2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2교시는요, 늘 그렇듯이 사연을 바탕으로 꾸며질 건데요. 오늘 또 제가 사연을 몇 가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강쌤은 모르시겠다. 아직 카페에 가입 안 하셨죠? 네, 저 아무데나 먼저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저희가 좀 제안을 드릴게요. 저희 불법과에 아까 안내 드린 거 네. 네이버 카페에 있습니다. 네. 가입 꼭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쌤. 전 당연히 카페 가입돼 있죠. 우리 카페 우리 사연들 좀 보셨어요? 많이 봤죠. 지금 대답이 좀 늦었어. 많이 봤어. 관심 좀 주십시오. 참. 근데 많이 올라왔던데 진짜. 그러게요. 아무튼요, 다행히 저희가 또 이번 2교시를 꾸밀 만한 그 정도 양의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엔 많이 골랐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3개 중에 3개를 엄선을 많이 했는데요. 왔네. 많이 들었어요. 한 이틀 걸렸습니다. 엄선하는 데만. 엄선했어, 엄선. 좋습니다. 그러면 사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사연은요, 실연의 추억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은 짝사랑에게 까였어요. 저는 짝사랑 진행 중이었던 21세 여자예요. 다름이 아니고 저에겐 짝사랑한 24살 같은 과 오빠가 있어요.
같은 2학년이라 겹치는 수업도 많아서 같이 듣고 저랑 그 오빠는 과 임원진이라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오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야기하고 통하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점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 축제가 있던 날 오빠에게 고백을 했죠. 그런데 그 오빠가 거절을 한 거예요. 전 이야기가 잘 통하고 분위기도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빠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너 주위에 동기 남자들도 많고 예전에 같은 과 애랑 사귀지 않았냐는 거예요. 사실 제가 1학년 때는 과 CC였거든요. 그리고 남자 동기 애들이랑 스스럼 없이 잘 지내고요. 제가 싫어서 그런 핑계를 댄 걸까요? 아니면 정말 남자 동기랑 잘 지내고 예전에 과 CC가 마음에 걸려서 그런 걸까요?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사연 내용은 사실 우리 대학교 때 좀 겪어봤던 그런 약간 좀 풋풋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솔직한 얘기로 텄네요. 탔어? 네. 우리 강쌤 봤을 때. 일단은 21살 여학생. 그리고 24살 남자 오빠를 좋아했답니다. 아니, 저는 21살 여학생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다시 돌아가고 싶네요. 맞아요, 우리 강쌤이 이제 22살이 되셨거든요. 네, 너무 그럴만해요, 진짜. 엄청 부러운 아이네요. 네, 맞아요. 일단 아무튼. 봤을 때 남자분께서 뭐 이런저런 구구절절한 얘기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성분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싫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 구구절절하게 막 얘기를 하고 또 계속 같은 과рем에 계속 마주치게 될 테니까 그렇게 너랑 만나진 않을 거지만 난 착한 남자라고 인식시켜 주는 건데 딱 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남자들이 약간 이런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싫을 때 싫으면 싫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구절절한 어떤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박쌤이 말한 것처럼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일 수도 있고 아니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도 있겠지만 네. 그냥 면전에 대고 나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것도 그래. 아니 그리고 굳이 나쁜 얘기 할 필요가 뭐가 그러니까 있어?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싫다는 게 나쁜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저 오빠가 좋아요 막 이랬는데 어. 나는 싫어. 나는 아니면 왜?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보다 그러니까 배려하는 마음인 거죠. 그러면 벌써 정답은 나왔네요. 좀 안타깝네요, 근데. 제 주변에 봤을 때 제 주변 친구들이 CC였던 애들이거나 CC였다가 지금까지 만나는 애들이 좀 있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여자인 애가 다른 사람이랑 CC였던 애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혀 네.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만날 사람은 만나죠.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그 남자분이 핑계를 댄 내용은 이런 거예요. 과거에 CC였던 거, 그리고 남자 등 동기들이랑 스스럼 없이 잘 지내는 남자 거. 동기랑 스스럼 없이 잘 지내는 게 걸릴 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 남자들은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강쌤이 뭘 알아, 남자에 대해서. 이건 약간 좀 구차한 변명이었네요, 그러면. 근데 구차하죠. 진짜 일반적인 남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너 싫어라고 대놓고 얘기는 안 하죠. 혹시 궁금하네. 우리 박쌤 과거에 뭐 거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있죠. 어떻게 고백을 어떻게 받아봐서 거절했어요? 거절해 본 적이 있는데 저도 거의 비슷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너 이렇게 고맙지만 나는 아닌 것 같아라는 식으로 이렇게. 다른데요, 약간 내용이? 그러니까 애들러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애들러서 얘기했다.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난 너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만나고 싶지 않아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죠. 강쌤, 여자도 그러면 남자한테 이렇게 거절을 할 때 여자들은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여자들도 돌려 말하죠. 굳이 나쁜 사람 될 필요가 없거든. 막 구차한 얘기도 막 꺼낼 수 근데 있는 저는 약간 이 말이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좋은 사람으로 남는다,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좀 이해는 돼요, 저는. 왜냐면 같은 과고 과 임원진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연에서는 이해가 됐는데 그냥 통념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게 개인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냥 딱 그런 거예요. 난 나쁜 사람이 될 필요가 왜냐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여자로서는 아니더라도 혹은 남자로서는 아니더라도 사람으로서는 좋았을 수도 있잖아. 아니면 혹은 그 남자가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임원이라며 보는 눈이 많은 거지. 근데 그런 보는 눈을 다 감수할 만큼 얘랑 사귀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게. 아무튼 우리 실연의 추억님, 우리 두 쌤들이 정리를 하셨습니다. 텄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남녀 의견이 비슷한 거 보니까 딱 나오네요. 그러게. 근데 21살이잖아. 젊잖아요. 기회 많아요. 이런 거 진짜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그리고 안 이 합니다. 24살이랬죠. 뭐 군대를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막 전역한 나이에요. 한참 많은 사람 만나고 싶거든. 그럼. 네. 아무튼 그런 질풍노도 같은 남자 만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 좀 넘어가 볼게요. 다음 사연 우리 강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쩌라고님. 어쩌라고 님이세요. 관심과 간섭의 기준은 뭘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동거남입니다. 동거남. 저에게는 여자친구인 동거녀가 있습니다. 같이 산 지는 1년이 조금 넘었네요. 그런데 요즘 따라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늦게 들어오고 문자를 하면 답장도 없을 뿐더러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여친이 들어오면 붙잡고 왜 전화 받지도 않고 문자 답장도 안 하냐고 하면 너가 무슨 아빠냐? 너무 간섭한다고 합니다. 서로가 좋아서 시작한 동거지만 사생활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하나요? 결혼한 것도 아닌데 너무 간섭하는 것도 문제일까요? 일단 어쩌라고. 동거를 하시는 커플 얘기인 것 같은데, 좀 너무한데? 이거는 관심이잖아요, 이 정도는. 여기 내용을 보면 뭐 그냥 문자하고, 뭐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했는데 그걸 받질 않았고. 이건 좀 여자분이 저런 잘못한 것 같은데. 갑자기 전에 사연이 떠오르네요. 우리 전회 때 그런 사연이 있었잖아요. 남자친구가 계속 연락을 하는데 연락 문제에 있어서 고민을 했던 그분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여자분이 막 연락을 안 받으면 어떨까요? 여자분은 지금 자기 본인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같은 냥 동거한다며 지금. 남자는 그랬겠죠. 네가 엄마냐? 그러면 그 기분이 어떻겠어. 그러게. 좀 여자분이 너무한데? 저는 이거 문제가 뭐 늦게 들어오고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문자를 하면 답장도 없을 뿐더러 전화를 잘 안 받는 거. 이거는 뭐 동거를 떠나서 그냥 원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전제는 동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자친구는 동거까지 할 사이면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예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기본적인 예의죠. 네, 기본적인 예의. 제가 강쌤 말에 너무 저쪽으로 동감을 하는 게 뭐 동거? 이런 거 딱 빼고 연락만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도 열받거든. 그렇지. 연인 사이에 있어서 연락 두절이라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 건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동거의 의미는 사실 결혼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경우가 보통이죠. 그런 와중에 이렇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요. 이게 뭐 잘못됐냐 잘한 거냐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게 뭐 여자가 이걸 간섭으로 느끼고 집착으로 느낀다고 하니까 이미 이 분은 개미 소굴로 들어가셨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끌어낼 수 없어. 이 문제는 이미 시작됐어요. 오늘 좀 사연 자체가 무겁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제가 여자지만 이건 여자인 제가 봐도 여자분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솔직히 극단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여자분이 약간 마음이 떠나신 것 같은데. 같이 산 지가 1년 정도 됐대요. 저는 궁금한 게 그게 궁금해요. 이 집은 누구 명일까요? 누가 보증금을 냈을까? 지금 보니까 약간 권태기신 것 같아요. 권태기보다는 뭐 따로 노는 것 같은데? 여자가 여자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고 뭐 단정을 지을 순 없지만 재밌는 뭔가를 찾았어요 지금. 남자친구한테 간섭받기 싫은 뭔가. 만약에요 이 집이 지금 현재 같이 동거하고 있는 이 집이 남자의 명의거나 남자가 보증금을 더 냈다면 내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 불안하게 만들 거면 우리 같이 못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자가 이제 명의자고 여자가 보증금을 더 냈다면 이 문제가 좀 달라지지만 나와야죠 뭐. 그러게. 어떡하겠어. 왜 근데 제가 남자의 명의일 거라고 예상을 했냐면 여자가 먼저 이렇게 지금 이런 관심과 이런 거를 외면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집은 들어와. 아쉬운 건 집이었다는 것 같다는 느낌이 아니죠. 왜? 여자의 명의면은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여자의 명의면 내 집이니까 들어오는 거지. 당당한 거지. 내가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락을 씹고 안 받고 전화 뭐 그런 건 그냥 내 사정이고 내 집이니까 당당히 들어오는 거죠. 자기가 피할 필요 없으니까. 자 우리 어쩌라고님 명의가 누군지 좀 알려주시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니 명의는 사실 그냥 농담이고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문제에서 여자가 분명히 뭔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쩌라고님한테 견딜 수 있으면 견디세요. 그러다가 견디다 못하면은 나오세요. 제가 좀 아는 흥신소 번호가 좀 몇 개 있거든요. 제가 따로 쪽지를 좀 이거 근데 보내드릴게요. 문제의 사연을 보니까 그러니까 동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간섭이냐 관심이냐 둘 중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당연히 관심이고 관심이지. 여자가 그거에 응해줘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쩌라고님 당신이 주신 건 관심 맞아요. 뭐 죄짓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아이디 킵사이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의 사연이에요. 요즘 너무 헛갈리는 게 많은 남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3년 된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서로 직장도 잘 다니고 별탈 없이 지내다가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났는데 더 이상 둘이 만나지 말라고 해서 여자친구에게 통보받아 결국 헤어졌습니다. 근데 헛갈리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전 술만 먹었다 하면 옛 여친에게 전화를 합니다. 가끔씩 기억도 나요. 근데 여자친구는 다 받아줘요.
심지어 예전 좋았던 이야기, 기념일 등 우리 둘만의 추억 이야기를 하면 대충 마무리 지으려고 하지 않고 잘 이야기합니다. 분위기도 완전 좋고 해서 우리 다시 만나자고 하면 또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야기 받을 건 다 받고 다시 사귀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하면 거절이고, 여자친구의 의중은 무엇일까요? 차라리 못되게 굴 거면 그렇게 하던가. 분위기는 좋은데 막판에 계속되는 거절, 포기할까요? 아니면 다시 시작하자고 밀어붙여야 하는 걸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저는 딱 한마디로 포기. 포기. 네. 기법. 학생은? 기법. 동감. 기법. 기법. 어째서? 왜 그럴까요? 왜 기법을 해야 돼요? 만날 생각 있으면은 만나자고 했을 때 만나죠. 이거는 여자가 만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냥 그 추억을 좋게 간직하고 싶은 거고 나누고 싶은 거고 그냥 그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한번 좀 우리 추적을 한번 해봅시다. 왜 부모님이 헤어지라고 했을까요? 결혼할 나이 땐가? 그냥 그런 문장이 떠오르네요. 자기 죽인 뭐하고 남 죽인 아까움? 게륵. 음. 게륵. 그런 게 떠오르네요.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부모님이 헤어지라고 해서 헤어졌잖아요. 여기서부터 일단 문제가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런 와중에 여자친구에게 부모님이 분명 설득을 했을 거예요. 야, 너 그런 놈 만나면 고생해 임마.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런 게 문제라서 엄마가 봤을 땐 아니야. 헤어져. 근데 이제 그 여자분은 공감을 했겠죠. 일부 했어.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한 건데, 그런데 그간 연애하면서 따로 연애 간의 문제는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야. 여자분이 귀가 좀 얇나? 귀도 얇고 좀 나름의 효녀인데 나쁜 의미의 효녀죠. 강쌤은 만약에 부모님이 야, 걔 아니다. 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뭐 그런 적은 아직 없어서 경험담을 얘기해드릴 순 없는데 엄마 아빠가 반대를 할 정도의 사람이면 저는 안 만났을 것 같아요. 애초에. 근데 일단 엄마 아빠가 반대를 해서 거기에 휩쓸려서 뭐 휩쓸렸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헤어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둘이 이렇게 결혼을 했다면은 그거보다 더 큰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그때는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지금 이 헤어졌는데 여자친구가 받아주는 거. 그러면 왜 의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안 받아줄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 안 받아줄 필요 있죠. 그러니까 막말로 손해볼 게 없잖아. 손해볼 게 없잖아. 본인은 손해볼 게 없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 이기적인 건데 뭐 싸워서 뭐 남남처럼 완전 그렇게 헤어진 게 아닌 이상 내가 전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됐어 그만 연락해 이럴 필요는 없는 거지. 나는 아니야. 왜냐면 솔직히 남자의 입장에서 마음을 정리를 시켜주려면 그러니까 남자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말은 전 여자친구가 이기적인 상태에서 그럴 필요를 못 느낀다 이런 거죠. 그럼 결국엔 남자를 위하지도 않는다는 거잖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난 이게 진짜 이해 못하거든. 의중이 뭐예요 그러면? 그냥 자기 맘대로 하는 거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남자에 대한 감정은 없어요? 순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약간 뭐 그분한테 되게 그 여자분한테 미안하지만 그냥 시간 때우는 것 같은데? 그럼 여자는 남자한테 관심이 없냐고? 관심이 없진 않지. 관심이 없으면 받아주지도 않죠. 근데 만나고 싶진 않고 근데 그 관심이 남자로서의 뭔가 큰 관심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과거 내가 사귀었던 남자에 대한 우정이라는 이런 감정이 남아가지고 그냥 그냥 여자친구랑 수다 떨듯이 수다 떠는 거고 그냥 추억을 곱씹는 거고 게르기라니까. 그리고 남자가 나한테 주는 관심도 즐기는 거고. 아, 즐긴다. 근데 참 또 나 같은 남자 입장에서 몇 번을 했나 봐요. 몇 번을 다시 그런 것 만나자라고 같아요. 했는데 거절을 당했대. 참 그만하세요. 뭐 난 이 속담이 참 여러 사람 죽였어.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아. 10번 짓다가 도끼 자루만 부러집니다. 진짜 그죠? 자루가 부러져요. 네. 안 넘어가는 사람은 안 넘어가요. 자, 우리 셋 다 동일한 의견입니다. 기브업 하십시오. 기브업. 네, 우리 2교시 이렇게 사연 3가지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굉장히 다양한 사연도 왔고, 다양한 의견들도 나온 것 같아요. 참, 사연,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뭐, 공감을 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세 사람끼리 얘기한 대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정답에 가까운 길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진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연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희 네이버에 불법 과외라고 치시면 카페가 나옵니다. 어디 뭐 불법 과외 알선하거나 신고하는 그런 카페 말고요. 저희 불법 과외 들어오셔서 많은 사연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팟빵도 있습니다. 네. 항상 어떻게 이렇게 또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소감 어떠신가요? 네, 저는 아주 재밌게 얘기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좀 얘기를 하면서 재밌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 우리 박쌤 계속 같이 얘기해야 되나요? 네, 박사님은 뭐 별일 없는. 네. 거면? 네, 농담이고요.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더욱더
좀 치열하게 공격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쉬워요, 상대가. 아, 그래요? 네. 뭐 이게 우리가 싸우자는 그런 장면 싸우자는 아니지만 건 아니죠. 근데 뭔가 얘기가 남자 쪽에서 들어와야지 우리도 정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너무 하는 말마다 그렇네요. 네, 배우네요. 박사님 그거 내려놓으세요. 뭘 들려 그래요. 좀 잘 막았어요, 지금. 아, 아무튼. 오늘 많이 쫄았어요, 지금. 우리 강쌤이 방송을 오기 전부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게요. 우리 박쌤도 좀 더 많은 공부를 하시길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박쌤은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강쌤만이 갖고 있는 그런 뭐 해결책이라든지 그런 생각들을 들을 수 있어서 청취자들과의 그런 생각들을 교감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맞아. 좀 지난 얘기긴 한데 저희 방송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 난리도 아니에요. 네. 뭐 순위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도 하지만 사실 의미 굉장하거든요. 아, 그럼요. 얼마나 유지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굉장히 상위권의 저희 방송이 랭크가 되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치죠.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저희가 사실 물론 장난스럽게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계속 더 발전하는 방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저희가 뭐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불법과외와 소통하는 방법은요. 저희 네이버에 불법과외 카페를 검색하셔서 약 5초 정도 걸리는 그 가입 절차를 거치시면 저희 불법과외와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네이버 쪽지로 보내셔도 문제 없습니다. 네이버 카페만 들어오셔도 저희 관리자 쪽지 보내실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불법과외와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팟빵을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팟빵에는 댓글을 다실 수도 있고 게시판을 따로 들어오셔서 저희 사연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저희 불법과외와 소통하실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랑 별점, 좋아요. 이 좋아요가 또 에피소드마다 누를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많은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불법과외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꼭 마무리하는 멘트가 있죠. 예습보다 중요한 건 복습입니다. 복습보다 중요한 건 실습입니다. 실습하세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